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는데, 그 가장 중요한 걸 깨닫는데 이 2년이나 걸렸어요. 2년. 그래서 제가 다시 러닝을 시작한다면 죽어라 할 거예요. 우리가 달리기 하다 보면 숨이 너무 차서 중간에 걷게 되고,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어지럽고 이 옆구리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 러닝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옆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도 편하게 호흡하면서 이 오랫동안 저보다 잘 뛰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달리시는 분들 보면 항상 숨이 차서 금방 지쳐버리는 사람들하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,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거나 제 폐활량이 부족한가,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또 뛰다 보면 그렇게 체력이 또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도 되게 잘 달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저는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, 풀코스 마라톤 뛴 경험도 있는데, 전 처음에 그냥 많이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처음에 그냥 거리 무조건 늘리고 페이스 늘리고, 그리고 한 주에 3일 뛰던 거 주 5일 뛰고,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무릎이 아프고 발목은 더 뻐근하고 종아리는 맨날 뭉쳐있고,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이 너무 찬 거예요. 그래서 내 체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오히려 더 참고 더 멀리 뛰고 더 빨리 뛰었어요. 그러다가 무릎이 아프니까 주사까지 맞고 충격파 치료 받으면서 대회 나가고 그랬었거든요. 그렇게 대회 나갔다 오니까 무릎이 완전 아작나서 그 이후 대회들은 아예 나가지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통증 참고 그냥 뛰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제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진짜 큰일 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는데, 그 가장 중요한 걸 깨닫는데 이 2년이나 걸렸어요. 2년. 그래서 제가 다시 러닝을 시작한다면 제가 깨달은 이 두 가지만 죽어라 할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면 호흡이랑 보강 운동이에요.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,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연습하고 어떤 변화가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호흡.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일단 했어요. 제가 편한 대로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머신에서 1분 뛰고 1분 걷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제 방식대로 호흡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페이스가 빨라지니까 그렇게 호흡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그 칙칙폭폭 호흡법 이런 식으로 또 따라를 해봤죠.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. 막 더 지치고 옆구리 막 더 아파 죽겠고 계속 호흡이 꼬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왜 그런 건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, 숨을 짧게 쉬면 폐 안에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질 않아서 이산화탄소가 폐 안에 남아있다 보니까 새로 들이마시는 산소가 이 혈액으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, 그러면 이제 몸은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거더라고요.
실제로 이 운동 생리학 이 연구학에서도 날숨을 충분히 길게 내쉬는 게 산소 효율을 높이고 심박수도 안정시킨다는 결과들이 있더라고요. 찾아보니까.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힘들게 숨을 막 짧게 막 끊어 쉬었잖아요. 그게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던 거더라고요.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의식하면서 달렸거든요.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쉴 때 길게 이제 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뱉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달리는 중간중간에 해주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호흡을 억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리듬을 찾아서 이제 호흡을 만들어 가는 거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바로 보강 운동이에요. 보강 운동. 이거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. 달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 달리기 자세, 뭐 호흡법 이런 것부터 찾아보잖아요. 근데 이 많은 이제 초보 러너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러닝 근육이에요. 이 러닝은 어쨌든 우리가 한쪽 다리를 바꿔가면서 뛰기 때문에 이 한쪽 다리에 체중이 다 부담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고관절, 뭐 엉덩이, 옆쪽 이런 근육들, 그리고 엠스트링 이런 뒤쪽 근육들이 이게 엄청 쓰이더라고요. 근데 이 부분이 약하면 이제 자세가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 이제 부상으로 연결되더라고요. 이제 저처럼. 실제로 또 이걸 연구한 자료도 있는데, 뉴욕 마라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고관절, 엉덩이, 이제 옆쪽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더니 부상률이 줄고 완주율이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그것도 주 3회 딱 10분짜리 프로그램으로요. 저도 이제 실제로 달릴수록 이 무릎이 점점 망가지는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 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러닝 근육이 약해서 라는 거를 그땐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은 달리기만 뛰는 게 아니라 이 짧게라도 꾸준하게 보강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.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보강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저도 현장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진짜 단순해요. TV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강 운동이에요. 헬스장 갈 필요 없고 뭐 어떤 기구 필요한 것도 아니고, 어쨌든 우리는 뭐 선수처럼 그런 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달릴 때 조금이나마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보강 운동을 하고 나니까 달릴 때 이 자세가 덜 무너지고 이 무릎 부담도 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생각보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부상을 줄이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이 완벽한 루틴보다 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루틴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많이 달리는 것보다는 잘 숨쉬고, 그리고 몸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, 이 두 가지가 제 달리기 인생을 바꿔준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깨닫는데 무려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고, 여러분은 달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요? 호흡? 아니면 부상? 아니면 꾸준히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드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도
실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평범한 직장인의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러닝 이야기를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